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장 에너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그 클라우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기술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유행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웬만한 제어가 아닌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다 클라우드에서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전 야외 활동을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야외에서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이제 개통 운영과 그 다음에 대정전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일을 하다가, 물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이제 시스템 개발 쪽으로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쪽하고 이렇게 좀 멀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ITC에서 이제 전력 에너지 DX 팀의 기술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IT 서비스 종합적으로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그 중에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특화돼서 고객의 수준 진단, 컨설팅, 구축 및 서비스, 그 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작년에 티라유텍하고 이제 제휴가 돼가지고 티라유텍이 그 LS 그룹 내로 편입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ITC는 티라유텍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FEMS가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그 DOE에 대해서 잘 많이 들어보셨죠?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고 미국의 에너지성인데, 그 에너지성에서 이제 나온 말이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보완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DOE의 어떤 발표자가 이 그림을 한 장 띄웠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모두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받침이 돼야지 이제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에 대한 변화는 급격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하고 주택요금이 차이가 컸지만 지금은 산업요금이 주택용 요금을 역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20년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더불어서 이제 고효율기기로의 전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이제 이게 산업부 고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으로 FEMS를 설치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게 설치가 의무화된 거지 규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RE100이라든가 이런 DPP라든가 ESG라든가 DPP, CBAM 이러한 규제를 이제 회피할 수가 없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돼버렸던 거죠. 그럼 오늘의 주제인 FEMS에 대해서 간단하게 FEMS란 이런 거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FEMS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계측기나 PLC, 제조업의 어떤 모든 설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두 취득을 하고, 외부에 이제 기상청 데이터 같은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사용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스템이 FEM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댁에서 아파트에 사신다면은 다 그 벽부 패널에 우리 집이 지금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거의 확장, 공장으로의 확장판이 FEM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층적으로 보면은 현장의 설비,
그 다음에 계측기로 데이터를 받고 이건 제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계측기로부터 데이터가 데이터 수집장치인 스카다나 혹은 외부 데이터까지 갖고 오는 부분, 그거를 데이터가 모아지면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결국엔 그 결과를 UI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계층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장에 설치된 데이터가 PLC나 계측기 어떤 엣지를 통해서 모두 이제 상위 서버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EMS에서 해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측기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공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보면은 에너지원은 생산 혹은 루프탑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가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외부에 팔든지 자가 소비를 하든지 그거는 제조업 이제 그 대표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산을 한다. 구매, 전기는 대부분 사오죠. 스팀이나 용수도 사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어떤 공장에 가보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저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장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에너지원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별로 나눕니다. 전기는 전기, 스팀은 스팀, 용수는 용수, 가스는 가스. 그게 유틸리티가 나눠지면은 그게 각각의 유틸리티별로 계통을 따라서 필요한 공정에 공급이 되죠. 그러한 계통에서 발생하는 전환 손실, 분배 손실, 그 다음에 대기나 수율 손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가 계측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설비에서 전기를 소비하게 되거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거래가 가능해진 지금 세상이 돼가지고 수요 어떤 에너지 수요 거래의 최적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손실이 나는지를 파악해서 유틸리티를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계통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가 바로 FEMS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모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사실 TV 거의 안 보시죠? 대부분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TV도 공중파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 TV 같은 경우 그걸로 유튜브를 보시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다양한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일반화되고 재택근무가 현실화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조 현장에 대한 환경이 매우 바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은 전기 에너지는 24시간 365일 공장이 망할 때까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런 연속성에서 사람이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시간에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건 은행이 아니라 은행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언제 어디서든 내가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클라우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FEMS를 개발하면서 산단 과제를 많이 했습니다. 산단 과제를 하면은 이제 산단에 뭐 수백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죠. 수백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희가 페인 포인트를 분석을 했어요. 페인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게 최근까지 나온 얘기 중에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비용은 한 향후 20년 동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단순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절감이 가능하냐? 그럼 계측기를 달지 왜 뺨스를 설치하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효율 장비를 설치해 봤는데 이것밖에 절감 방안이 없냐? 그 다음에 우린 MES가 없어서 생산 데이터하고 에너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원단위 분석이 잘 안 됩니다. 또 최근에는 탄소 규제 때문에 수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이제 페인 포인트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저희 시스템 내에 솔루션을 도출해 냈습니다. 실시간 원단위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유틸리티 효율 최적화를 위해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공장 설비 최적 제어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솔루션으로 리얼 팸스라고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을 모두 담았다고 해서 리얼 팸스라고 했고요. 이러한 리얼 팸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에너지 데이터입니다. 에너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측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모두 단위가 다릅니다. 어떤 건 키로가 붙고 어떤 건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일한 어떤 잣대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규화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계측기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봐야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을 에너지 정규화라는 기술로 동일하게 원단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이 3가지가 결합돼서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공장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그런 관리 솔루션을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크게 이제 EIS, EOS 2가지로 나눕니다. EIS는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취득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분석, 그 다음에 현업에서 PDCA 활동을 통해서 최적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EIS를 통해서 개선된 과제, 도출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 기반으로 이제 EOS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까지 가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가이던스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어하면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현업분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제어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가이던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용 절차는 저희가 이제 단계적인 적용 절차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PI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선하고 제어까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EIS하고 EOS를 함께 도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장의 요구사항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EIS를 먼저 구축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하고 그걸 통해서 최적 효율화까지 가는 그러한 절차적인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예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EIS를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산단에 있는 고객을 미팅하고 그쪽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저희는 검침 개소, 공정, 설비 이러한 단계의 데이터셋인 기준 정보 체계를 최적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정보 체계에 의해서 영양 변수부터 생산량, 그 다음에 그 속성 태그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를 위한 가시화 분석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에너지 데이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위가 다르고 여러 가지 보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화시켜서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시화해서 좀 비교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정별로 그다음에 생산품별로 그것을 이제 비용을 분담하는 부서는 코스센터는 다 다르죠. 그 코스센터별로 또 설비 담당자, 공무팀 담당자 이런 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화면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인 위젯 형식으로 제안을 서비스를 해드려서 각각 보시고 싶은 화면을 미리 이제 프리세팅 해놓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유틸리티 관리입니다. 유틸리티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루의 마감입니다. 마감 시간을 언제로 할지, 시작 시간을 언제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별로 다르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나중에 정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루의 마감과 시작과 마감을 동시에 하고 얘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공급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 MZ세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MZ세대 분들의 특징이 데이터가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값을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주로 MZ세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있으면 니네 UI 안 보고 내가 분석해서 얼마나 효율화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 분석 툴 오픈소스인 자모비를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통계와 분석을 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EIS의 기본이고요. 이거를 좀 확장해가지고 어디 언제 어디서나 개통도상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카다 웹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고 생산 현장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 데이터를 뿌려줘서 이 공정에는 얼마의 데이터가 지금 소모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현업에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람 이벤트를 인사정보와 엮어가지고 담당자한테 바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까지 저희가 레가시와 연계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효율화 사례인데요. 데이터만 모으면 모니터링만 하면은 에너지가 절감되냐는 어떤 사장님의 외침에 저희는 봐야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EIS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이제 손실에 대한 분석, 어떤 개통도가 있으면 개통이 이렇게 분배되면서 나오는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개통 손실부터 누기 분석까지 저희가 직접 데이터로 가시화 시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손실이 나고 어디에서 누기가 발생을 하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단위 분석이죠. 근데 원단위 분석에는 좀 다양한 현장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MES나 ERP의 생산 실적이 하루 마감하면서 입력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제 원단위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런 원단위를 어떤 생산량에 대한 모델 혹은 수식으로 정의를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원단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원단위가 갑자기 튄다. 그러면은 이게 설비 고장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바로 알람을 담당자한테 알려줘가지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관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데 많이 아껴지지가 않는다. 당연하죠. 전기를 아낀다 그래도 냉장고를 끌 수가 없죠. 냉장고가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처럼 공장에서도 끄면 안 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정부하 혹은 기저부하라고 하는데 이 기저부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피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피크는 한번 이제 정해지면 1년 동안 그 피크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매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부하와 피크부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기요금이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크리티컬하게 현장에서는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EOS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축한 EOS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유틸리티 최적화, 그 다음에 공정 최적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합기 대수 제어라든가 압력 제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율도 끌어올리고 에너지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EOS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최적화, 어떤 설비의 세팅치를 안정화시켜서 최대한 이제 공정 안정화와 에너지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공합기 같은 경우 지금 공합기가 감당해야 될 부하가 공합기 대수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 대가 아니라 두 대만 해도 괜찮겠는데? 라고 현업한테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업이 판단해서 두 개만, 세 개 중에 하나를 끄고 두 개만 사용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감이 되겠죠. 반면 공합기가 갑자기 고장날 경우 신뢰도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가이던스를 그때그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합기 대수 제어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합기 압력 제어입니다. 공합기 압력은 이제 운영 압력, 토출 압력 여러 가지 압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말단 압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사실에 입각해서 말단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비마다 최적의 압력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압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조기 같은 경우 인버터를 설치하고 인버터의 주파수 제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인데요. 최대 이제 한 40%까지 저희가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왜 펨스를 왜 클라우드에서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서버를 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동일한 플랫폼으로 현장에는 엣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동일한 플랫폼에 각 사업장마다 서비스가 올려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스형 서비스하고 동일하죠. 근데 저희는 아직 사스형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사스형으로 갈 예정인데 일단 동일한 플랫폼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같은 엔진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저희가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같이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는 이제 사스형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금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보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현업과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 규제, ESG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자기 현장의 에너지를 안정화하고 효율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또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클라우드형으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는 24시간 365일 공장이 망할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 높은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신뢰성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측을 해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관측을 안 하고는 개선할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무슨 야구나 축구 이런 유튜브를 보면은 프로야구 선수 그 출신이 나와가지고 진단을 해주죠. 일단 그 사람이 뭘 하는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안 하고선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죠. 똑같이 공장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일단 관찰을 해야 되면은 계측기를 설치해야 되고 계측 데이터를 보고 그 부분들을 분석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요 트랙2 문 바로 나가시면은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그림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혹시 역사를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빈사의 사자상은 스위스 용병이 루이 14세를 지키기 위해 한 300명의 용병이 몰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걸 추모하기 위한 사자상입니다. 저희 LSITC는 에너지를 최적화할 때까지 고객을 지키는 그런 이제 빈사의 사자상 같은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이 그림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